Number 31. One of America's most famous gospel singers, blank, Mahalia Jackson, the granddaughter of slaves. 원어브가 나와 있습니다. one, 하나죠. of, 뭐뭐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원어브 다음엔 당연히 복수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장에서의 복수명사, 바로 여기 나와 있는 singers가 되겠죠. 원어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 23페이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브는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브가 나오면 복수명사를 찾아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어는 뭐가 됩니까? 바로 one이 되겠죠. 동사는 단수 동사가 됩니다. 문장 보세요. One of them is telling him where the house is. 그들 중 한 사람이 그 집이 어디 있는지 그에게 말하고 있다. 보세요. 문장의 주어는 바로 one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단수 동사를 썼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gospel singers, 복음성가 가수 중에 한 사람, 누구입니까? 말리아 잭슨.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쪽 부분, 이것은 말리아 잭슨과 동격 관계를 이루죠. slave, 노예라고 하는 말이죠. 노예의 손녀다. 이 문장 전체에서 동사가 없네요.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동사의 주어는 바로 one이 됩니다. one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쓰게 되는 거죠. 정답, 단수니까 was가 되겠죠. Number 32. Since Grace Moving launched the 4Runner in 1984 and created an entirely new category of compact SUVs, it has continued to stay blank to its roots as an authentic sport utility vehicle. launch, 출시하다, 출범시키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사륜구동 차량을 말합니다. 그레이스 무빙사는 1984년에 사륜구동 차량을 출시한 이래로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동사, 그리고 created, 이게 바로 두 번째 동사입니다. 출시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 범주라고 하는 말이죠. 새로운 범주의 무엇, 컴팩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컴팩트는 소형의 간편한, 작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카, 소형차를 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범주의 소형 스포츠차를 만들었던 이래로 계속해서 어떠어떠하고 있다. root, 뿌리입니다. scenic, 순수한이라고 하는 말이죠. 계속 순수한 스포츠 실용 승용차로서 그 뿌리에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옵니까? tru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선생님이 써놨죠? be true to, 무엇에 충실하다. 그 뿌리에 충실하고 있다. stay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먼저 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보겠습니다. His latest novel is a masterpiece. 그냥 비동사죠. 그가 쓴 최근의 소설은 걸작이다. The choice remains difficult. remain,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정적 상태입니다. 동작이나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동사로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어려운 채로 남아있다. 즉, 그 선택은 어렵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세요. Stay true to yourself. 무엇에 충실하다. Be true to.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Stay라고 하는 동사 대신에 be라고 하는 동사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비동사로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작과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become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문장 보세요. 다음에 has gone bad. go bad. go, 어떠하게 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become 개념이 되는 거죠. 나쁘게 되다, 즉 상하다. A good daughter makes a good wife. 여기서의 make는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become의 뜻이 됩니다. 착한 딸이 훌륭한 아내가 된다. The lover is running dry. run, 달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become 개념으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강물이 말라가고 있다. 우리 문제에 stay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죠. stay 다음에 형용사 혹은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떠한 상태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 보세요. The main thing is to stay calm. stay calm. 차분한 상태에 있다. 즉 차분하다. 비동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 침착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will always to stay open. will, 마음을 먹다라고 하는 말이죠. will, 의지라고 하는 뜻이 있죠. 명사로서. 마음을 먹다, 애쓰다,
그녀의 눈을 뜬 상태로 유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애를 썼다. Stay close behind me. 내 뒤에 바짝 머물러 있어라.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어라. I can stay awake any longer. Stay awake. 끼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 나는 더 이상 끼어 있을 수가 없어. Hannah will stay a bachelor all his life. stay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명사가 왔죠. 어떠어떠한 상태로 있다. 총각인 상태로 있을 것이다. 평생 동안. stay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왜? stay 대신에 비동사로 대체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true. 여러분들은 A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Number 33. Blank, July 20th, 1976. When the spacecraft Viking the first landed on Mars, that people had their first close-up look at that planet's surface features.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when이 이어져 있죠. 이런 경우 이때 when이야는 이 앞에 있는 시간과 같은 시간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when을 뭐뭐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뭐뭐 했던 언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spacecraft, 우주선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주선 바이킹 1호가 화성에 land, 착륙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착륙했던 1976년 7월 20일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대시 나와 있네요. 그리고 people had look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주어는 people 어렵지 않습니다. 동사는 had입니까? look입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look이 동사라면 looked가 돼야 되겠죠. 동사 원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ook은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는 바로 had가 되겠죠. surface, 표면이라고 하는 말이죠. feature, 특징입니다. 그 행성의 표면의 특징. 이쪽 부분을 직역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은 그 행성 표면의 특징에 대한 그들의 최초의 밀접한 가까운 바라봄을 가졌다. 이상하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를 무시하고 목적어를 동사로 해석하라. make a mistake, 이 표현을 보세요. 실수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make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목적어 mistake, 이것을 동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실수하다. 이와 같이 쓰이는 동사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have, make, take, give. 그래서 이러한 동사가 나오면 이러한 동사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동사로 해석하라. 명사가 동사로 해석됩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 동사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를 부사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문장 보세요. They took careful aim at the bird. took,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동사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겨냥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The bird,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은 목적어가 됩니다. careful, 부사로 해석해줘야 되겠죠. 조심스럽게, 그들은 새를 조심스럽게 겨냥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The one event in his life which probably produced the profoundest effect on his literary career was his visit to Italy. 문장의 주어는 one event, 한 가지 사건.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한 가지 사건, 어떤 which를 보세요. which의 선행사 life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전치사 목적어가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이것이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쪽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produced, 동사가 나와 있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명사,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동사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의 문학적 경력에 영향을 미치다. profoundest,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부사를 해석해주는 거죠. 가장 깊게, 가장 크게 그의 문학적 경력에 영향을 미친 한 가지 사건은 여기 주어죠. 동사는 바로 was가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어는 he, 동사는 visit, 그가 처음으로 방문하다. 어디를? 이탈리아를.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은 아마도 그가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일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장 보세요. had,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look at, 이것을 동사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행성의 표면의 특징을 바라보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세히 부사로 해석해줘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 행성의 표면적 특징을 처음으로 자세히 바라보다. 언제? 요러한 때. 그런데 대시 있어요. 대시 문제입니다. 답지를 보니까 not until이 나와 있습니다. not until 못 먹어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즉 요때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처음으로 무엇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not until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 6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not until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not until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때까지 뭐뭐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때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not until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 only after 혹은 only when 그리고 긍정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6개의 문장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He didn't reach the destination till the sunset. 그는 해가 질 때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not until 구문이죠. 해가 지고 나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not until only after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긍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reached, 과거형이죠. reached. He reached the destination only after the sunse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not이 있죠. 그리고 till이 있죠. 이것이 합쳐져서 not till이 됩니다. 이 부정어가 문장 앞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부정어가 문장 앞에 위치하면 조동사가 주 앞에 위치합니다. 조동사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두 동사가 되겠죠. 시제가 과거니까 did를 썼습니다. did를 쓰게 되면 이게 조동사니까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not till the sunset did they reach the destination. 이 문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only도 문장 앞에 위치하게 되면 조동사가 주 앞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Only after the sunset did reach the destination.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왜? did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not till the sunset 이 부분을 이때 강조용법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 was not till the sunset that it reached destination. 이 문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reached. 아까 여기에서 reach 동사 원형 쓴 것은 왜 그랬어요? did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랬죠.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 대절에서는 그냥 그대로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reach 동사 원형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죠. only after ER을 이때 강조용법으로 처리한 문장입니다. It was only after the sunset that he reached destination. 마찬가지로 reached 과거형을 쓰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문장 보세요. 이 문장의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대시 핵심이 됩니다. 이때 강조용법이 되는 거죠. A가 정답이 됩니다. A를 집어넣고 우리가 볼까요? It was not until July 20th, 1976.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같은 시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괄호로 묶어두면 이때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답 A번 하시면 됩니다. Number 34. Don't be surprised if you start hearing the term information blank a lot. 이 문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if의 해석입니다. if, 만일 뭐뭐 한다면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부정어가 있습니다. if가 부정어와 함께 있을 때 if는 even if, 즉 양보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즉 뭐뭐 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텀이라고 하는 표현은 용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용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표현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즉 동격이 됩니다. 즉 이러이러한 용어를 듣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단어 문제네요. literary, 문학의라고 하는 뜻이죠. literature, 문학, 그리고 문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literacy, 명사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IL을 붙게 되면 문맹의,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말이 됩니다. 이 부분의 의미는 어떤 것이 되겠어요? 정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말이 되겠죠. 정보 해독 능력. 가장 적절한 단어는 literary 아니죠.
리더러처? 아니죠. 리더로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바로 세 번째가 되겠죠. 어렵지 않게 3번 하시면 됩니다. Number 35. The domestic economy, blank, by a sharp hike in oil prices and skyrocketing wages throughout the industry. domestic, 국내의 혹은 가정의 이러한 뜻이 있죠. domestic economy, 국내 경제를 말합니다. sharp hike, 급격한 상승을 말합니다. 기름값의 급격한 상승. skyrocketing, 치솟는 말입니다. throughout the industry, 산업계 전반에 걸친 국내 경제는 유가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산업계 전반에 걸친 치솟는 임금에 의해서 어떠했다. 보세요. influence, effect, affect 이러한 단어가 나왔네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ffect와 effect입니다. affect는 동사입니다.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라고 하는 뜻이죠. Parents' behaviors will affect their children. 부모의 행동들은 그들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effect는 명사입니다. 영향, 결과, 효과 이 세 개의 뜻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향, 결과, 효과 이러한 뜻이 있어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할 때 cause and effect 이 표현을 씁니다. An immediate effect, 즉효. His speech had a great effect on me. have a effect on,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 이 말입니다. 그의 연설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affect는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effect는 영향, 결과, 효과 이러한 뜻이 있다. 국내 경제가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니까 influence 이 단어를 쓴다면 수동수로 써줘야 되겠죠. has been influenced 이러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affect는 동사입니다. 영향을 받았다. influenced 이 동사를 여기에 대신 써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B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effect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has been affected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은 거니까 능동구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수동구조로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 B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36. This position is offered only as a part-time job, and the deadline for receipt of applications, blank, June 25th, 2020. 이 문장에서 and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는지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part-time job 이것과 deadline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지는 않죠.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중문이 됩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이 직책은 part-time job으로서만 제공됩니다. 다음에 이쪽 부분에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세요. 주어는 applications 아니죠. 주어는 바로 데드라인이 되겠죠. 지원서의 수령, 지원서의 수령에 대한 마감, 즉 응시 접수 마감이 됩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have 동사, 비동사,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이 주어는 데드라인, 그래서 단수 동사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정답 A번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어 동사 일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교재 1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8강 주어의 핵심어와 동사를 연결하라. 주어가 수식어에 의해서 길어지면 주어의 핵심어와 동사를 연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To tell the truth, I forgot even her name.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이게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녀의 이름조차 잊었다.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장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Most of the local businesses in the country depend on tourism. 문장의 주어는 businesses. 그 나라의 대부분의 지역 사업들이 관광에 의존하고 있다. 그 다음 문장. The plants that belong to the family of funds are quite varied in their size.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로 묶고 두세요. 관계대명사절이죠.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문장의 주어는 plant, 어떠한 식물들입니까? Family of funds, 양치류입니다. 양치류에 속하는 식물들은 그들의 크기 면에서 상당히 다양하다. 동사 아가 되겠죠. plant, 아. 다음 문장 보세요.
Lots of jobs in manufacturing were lost during the recession. recession, 경기 침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기 침체 중에 제조업에 있어서의 많은 일자리들이 상실되었다. 문장의 주어는 lots of jobs, 동사는 were가 되겠죠. 명사구 혹은 명사절 덩어리가 주어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That the water has become polluted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보세요. 대절 이 전체의 덩어리가 문장의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문제이다. 명사 상당어구, 즉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등이 주어로 쓰이면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세요.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보세요. applications, 이게 주어가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묶어두면 우리가 문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는 deadline, 그리고 여기에 is가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Number 37. For the last 3 weeks, garbage blank up on the streets of Rockford. garbage, 쓰레기라고 하는 뜻이죠. For the last 3 weeks, 지난 3주 동안 록포드 거리에 쓰레기가 쌓여왔다. 지난 3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3주 전부터 지금까지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즉 현재 완료 시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쌓다, 쌓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현재 완료를 쓴다면 has piled 이 표현이 되겠죠. has piled가 답지에 없네요. 현재 완료 시제와 비슷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 시제는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행동, 어떤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완료 진행 시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 5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9강 완료 진행 시제입니다. 완료 진행 시제는 그 이전부터의 행동이 특정 시점, 여기서 이 특정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를 말합니다. 이때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어형을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 완료 진행은 have 혹은 has been ing, 과거 완료 진행은 had been ing, 미래 완료 진행은 will have been ing. 진행 시제는 잠깐 뭐뭐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책을 읽고 있다 한다면 조금 전에는 마찬가지로 책을 읽고 있었겠죠. 잠시 후에도 책을 읽고 있겠죠. 그래서 진행 시제는 이와 같은 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장 보세요. He has been standing on the corner all day. 그는 하루 종일 모퉁이에 서 있다. 지금도 서 있어요. has been ing. I've been learning irregular verbs. 나는 불규칙 동사를 배우고 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have been ing. 형태 조심하세요. 과거 완료 진행입니다. I had been waiting about an hour when I came. 기준 시점이 바로 이게 되겠죠. 그가 왔을 때, 그가 왔던 그 순간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had been ing. Up to that time, I had been studying without any definite object. 그때까지 나는 어떤 분명한 목표도 없이 공부하고 있었다. had been ing. 조심하세요. 미래 완료 진행입니다. It will have been snowing for 3 days unless it stops tomorrow. 만일 눈이 내일 그치지 않는다면 눈은 3일 동안 내리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내일까지 계속해서 내리는 거죠. will have been ing. 어형 조심하세요. She will have been doing her homework for 10 hours at midnight. 자정이면 그녀는 계속 10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자정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진행 시제입니다. will have been ing. 어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렵지 않게 정답할 수 있습니다. 정답 D. has been piling. Number 38. In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ial candidate who wins the most votes in a state, blank, all of that state's electoral votes. presidential candidate. 대통령 후보입니다. electoral votes. 미국에서의 선거인단 투표를 말합니다. 선생님 교재 19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주어 동사의 일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장들입니다. 주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절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되겠죠. 문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The man I spoke was my brother.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괄호로 묶어두면 되겠죠. 연설하는 사람은 다음에 동사는 was가 되겠죠. 그 다음 문장 보세요. Those who have the most money and are always happiest.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괄호로 묶어두시면 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절, 그리고 동사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가장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괄호로 묶어두세요. 어느 한 주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대통령 후보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 투표 모두를 차지하게 된다. 문장의 주어 presidential candidate 단수입니다. 따라서 동사도 단수 동사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정답 B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39. A Scottish-born professor at Boston University, blank, the harmonic telegraph, a device that sends several messages over a telegraph wire at the same time. 문장의 주어는 프로페서, 교수입니다. 어떤 교수? 보스턴 대학의 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교수입니다. 동사는 요 바로 빈칸이 동사가 되겠죠. 하모닉 텔레그래프, 이것과 어디바이스 이하가 동격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장치입니까? 디바이스, 장치라고 하는 말이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텔레그래프 와이어, 전신줄입니다. 오버 텔레그래프 와이어, 전신줄을 통해서 여러 개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장치인 하모닉 텔레그래프를 누구누구가 교수가 실험했다. 이 말이 되겠죠. 무엇을 실험하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 experiment. A번이 정답 되겠죠?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선생님 교재 5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20강 자동사와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동사. 첫 번째는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동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이면 타동사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문장 보세요. They experimented with new materials. 그들은 새로운 물질을 실험했다. 실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experiment, 이 단어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실험하다, 목조가 있는 경우에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experiment with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sympathize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공감하다, sympathize with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sympathize 이것은 타동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It's hard to sympathize with the opinion. 그녀의 견해에 공감하는 것은 어렵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무엇을 덧붙이다, add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add to를 씁니다. add는 자동사입니다. 무엇을 더하다라고 할 때는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We complained of the food to the manager. 우리는 지배인에게 음식에 대해 불평했다. 불평하다, 무엇을 불평하다. complain만 쓰면 안 됩니다. complain은 자동사입니다. 무엇을 불평하다 할 때는 complain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experiment, 자동사입니다. 무엇을 실험하다 할 때는 experiment with 이 표현을 써줘야 된다는 것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문장에서 harmonic telegraph,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뭐뭐을 실험하다, experiment with. 그런데 교수가 실험한 거죠. 누구누구가 뭐뭐하다, 능동구조입니다. 수동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D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 세 번째가 되겠죠. 정답 C 하시면 됩니다. Number 40. I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nclosed employment contract, blank, acceptable to you, your employment will be effectuated from September 1st. term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건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condition, 마찬가지로 조건입니다. 그냥 그대로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nclosed, 동봉된 employment contract. employment contract, 그렇죠. 계약서가 되겠죠. 고용계약서. 동봉된 고용계약서의 조건이
받아들일 만한, 당신에게 받아들일 만하다면, 즉 조건에 동의하신다면 당신의 고용은 effectuate, 요 단어 조심하세요. 발효시키다, 유발하다 이 말입니다. 9월 1일부로 발효될 겁니다. 즉 당신이 9월 1일부로 채용될 겁니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문장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상황이죠. 그래서 will be effectuated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용 조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입니다. 어느 것이 자연스럽으니까 미래 상황이니까 will be 아니죠. 이것은 조건을 나타내는 절입니다. 선생님 교재 5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의 미래 대용.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그리고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합니다. 문장 보세요. If I go and see them, they will be delighted. 지금 이 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미래 상황입니다. 그래서 will go and see them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As soon as I have finished it, I will go out. 내가 그것을 끝내자마자, 지금 현재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will have finished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사절이 아닌 명사절 혹은 형용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그냥 그대로 쓰게 됩니다. 문장 보세요. I don't know when she will come back. 이 덩어리가 no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미래 시제를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형용사절 보세요. I don't know the time when she will come back. 자, 이쪽 부분 보세요. 이 덩어리는 우리가 흔히 관계부사절이라고 얘기하죠. 관계부사절은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 아니에요. 관계부사절도 형용사절입니다.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그녀가 돌아올 때 바로 이것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형용사절. 이 형용사절에서도 현재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그냥 그대로 써야 한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서는 이 부절이 부사절입니다. 만일은 뭐뭐 한다면 따라서 미래 시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서 미래를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A, is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